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야, 시작부터 매우 시적이야. 매우 문학적입니다. 푸른 물이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이제 직접 가는 거는 물론 이제 바다도 직접 가지만은 막 그 활동하는 거는 선생님 산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저기 남해 어딘가 가서 높은 곳을 나가서 저 먼 바다를 바라보면은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최근에는 비교적 최근에는 제주도하고 여수 바다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 두 군데 다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다는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며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설명의 대상은 바다인 것 같아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대박. 지구 면적의 71%나 차지한대. 그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 당연하죠. 무슨 미역도 있겠고 고래도 있겠고 물고기도 있겠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얘들아, 첫 번째 문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 여기에는요, 일단은 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설명의 대상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글 어떠한 내용으로 풀어갈 것이야 라고 뭔가의 힌트를 준단 말이지. 딱 봤을 때 뭐야? 그렇다면 바닷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힘을 줄 것 같아. 이 글을 읽어나갈 때에 바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뭘로 이루어져 있니? 두 번째, 이 바다는 어떤 역할을 하니? 여기에다가 힘을 꽝 주면서 두 번째 문단부터 들어갈 것 같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은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위에 이제 구성 얘기 할 거라고 그랬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은 염분이다. 염분이 뭐야? 뭐, 쉽게 말해서 소금이야. 짠 거란 말이야. 짠 성질을 염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얘들아, 바닷가 엄마 아빠하고 놀러가고 한 움큼 줘갖고서 한번 싹 한번 먹어봐. 장난해야지. 겁나 짜단 말이야. 염분은 주로 나트륨 염소로 이루어진 소금이야.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나트륨 더하기 염소. 바닷물 1000g당 뭐 1kg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1000g당 약 35g 정도가 염분이야.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1kg야. 중에 뭐야? 35, 그러니까 1000분의 35 정도가 염분이야. 뭐 당연히 나머지는 수분이겠지. 그러니까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금기가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지. 바닷물은 염분 이외에도 이런 요소들은 꼭 밑줄 쳐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소에 밑줄 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야. 칼슘, 마그네슘, 황산 들어는 봤어. 그치? 탄산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대. 바닷물에서 쓴맛과 짠맛이 나는 것은 이런 물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바닷물은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쓴맛도 있나 봐. 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성분들 때문에.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뭔 줄 아니? 야, 바닷물이 짜다라고 하는 것은 4학년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면 꼭 밑줄을 치면서 그 요소들을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해. 외울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었어. 밑줄만 치고 기억만 해주면 돼. 자, 바다는 인간과 지구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왔지? 그렇지.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 이 글은 바다의 구성. 이제 구성은 이제 그 얘기가 끝났어.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대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야, 첫째로 하고서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지는 않을 거야.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첫째로 바다는 날씨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대. 날씨를 조절하는 역할이 바다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인가 봐.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서 육지보다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자,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바로 이해가 안 돼. 근데 거기에서 막 고뇌에 빠져. 육지보다 왜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 걸까? 뭐 물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의문은 이 글 다 해결하고 나서 집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한번 그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왜?
라는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요건 좀 나중에. 글을 읽을 때는 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은 바다는 어때? 육지보다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데. 됐지요? 그 다음. 그래서 바다는 여름에 태양의 열을 천천히 저장한대. 수증기로 구름을 만든대. 그리고 그 수증기는 비가 되어 바다나 땅에 내리면서 열을 식힌대. 그럼 순서만 우리가 쫓아볼까요? 첫 번째, 뭐야? 육지보다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데. 그 다음에 뭐야? 열을 여름에는 천천히 저장하는데. 천천히 저장해서 걔네가 어떻게 돼? 수증기로 올라가 구름을 만든대. 그리고 비가 돼. 그리고 여름날이니까 뭐 한대? 육지에 있는 열을 식힌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뭡니까? 반대로야. 자, 이번엔 뭐야? 겨울 이야기를 하나 봐. 야, 여름에 저장해둔 열을 서서히 내보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한대. 뭐가? 바다의 기능으로서. 그래서 기온을 조절한대. 이렇듯 바다는 날씨를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여름 얘기는 조금 많지. 여기 있는 거 밑줄 치는 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뭡니까? 주변을 따뜻하게 하여서 기온을 조절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역할 두 번째가 나왔네. 둘째로. 야, 첫 번째 역할은 뭐였어? 날씨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대. 자, 두 번째는 산소 공급처로서의 역할. 야, 지구에서의 허파는 어디야? 저 아마존 막 이런 데죠. 나무가 많은 데란 말이야. 그런데 바다가 산소를 공급해준대. 대박.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왠지 중요할 것 같아. 동물적으로 한번 동그라미 적을까?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는 자, 나무가 많은 데는 당연히 나무가 광합성 활동을 하지. 산소를 배출한단 말이야. 뭐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한단 말이야. 그런데 바다에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대. 이 아이가 빛을 받아서 뭘 한대? 광합성 활동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바다 자체가, 그 물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 활동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낸다. 요래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 바다에서 만들어진 산소는 지구상 산소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와, 대박. 식물성 플랑크톤 눈으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보이나? 안 보일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아이가 만들어낸 게 지구 절반가량의 산소래. 대박.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요. 이걸 만들면서. 또한 바다는 산소뿐 아니라 식량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한대. 자, 두 번째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산소, 식량. 됐습니까? 자, 전 세계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 총량의 17%는 바다에서 잡히는 어류와 해산물을 통해 공급된 것인. 야,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매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지방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뭐 탄수화물도 있죠. 뭐 해조류나 이런 데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거야. 선생님 찾아보진 않았어요. 야, 그런데 야, 단백질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 단백질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야? 그쵸? 돼지고기, 소고기. 특히 소고기. 또 뭐 있어? 콩.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총량 17%, 총량의 17%가 물고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야. 대박이죠? 자, 산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분, 식량을 통한 영양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역할이야. 바다는 지구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바다는 대기로부터, 대기는 이제 공기가 있는 그 층이지, 방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탄소 창고야. 이산화탄소, 탄소 창고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그리고 저장해.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바닷물에 녹아있는 탄소의 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보다 약 46배나 많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표가 있어. 지표에는 육지도 있고요. 바다도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위는 뭐야? 대기층에 있겠죠. 이 대기는요,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등등등 질소도 있고요. 공기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46배나 많다는 거야. 이러한 바다의 탄소 저장 기능은 지구의
탄소 순환을 조절하고 산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사는 거에 나쁜 영향을 받겠지만 이산화탄소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탄소가 잘 순환되게끔 조절하고 온실 기체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 온실가스가 그득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잡아주는 것, 저장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는데 조금 도움을 준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무엇인가의 접속어가 있고 그 다음 문장을 보자. 바다는 지구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야, 지구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대. 이게 뒷문장이야.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다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어. 그럼 이 사이는 뭐야?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이 앞에 있는 문장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equal. 앞에 있는 1, 2, 3 얘하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equal. 같다. 요러한 힌트만 얻고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특이하게 오늘은 4번 문제부터 건드리도록 할까? 왜? 방금 전에 마지막 문단에서 읽었잖아. 앞에 역할 하나, 둘, 세 개를 이야기하고 이처럼 바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뭡니까? equal. 이처럼. 이렇게 쉽게 문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죠. 예를 들어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얘네들은 싹 다 아니야. 이처럼. equal. 됐습니까? 답은 1번. 자,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어요. 얘들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한 100번쯤 얘기한 것 같아. 얘는 주제의 압축이야. 야, 선생님이 주제야. 내가 글 전부야. 그러면은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고승현의 신체 이러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주제라고 얘기를 해서 나에 대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고승현의 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내 몸에는 팔이 있지만은 이게 내 신체 전부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야.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 잘 나타내느냐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설명이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제목은 주제야.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쓰고 있어? 바닷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바닷물의 큰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쓰고 있지. 근데 우리의 눈을 딱 사로잡는 게 몇 번 선택지야? 4번 선택지지요.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 선생님 아까 역할할 때 있었는데 그런데 주제라고 하는 것,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나타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과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담겨있는 5번 선택지. 바다의 구성 성분과 긍정적 역할. 요게 있는 것이 가장 주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압축했을 때의 제목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4번 같은 것들은 잘 골라주셔야 돼요. 4번이 틀린 말 아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런데 얘가 전체를 다 표현해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5번 선택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답이 5번인데 아유 치사해라. 아유 치사해라. 야, 17%의 수치는 뭐였어? 인류가 바다를 통해 얻게 된 단백질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사람들, 유럽 사람들, 뭐 아시안 사람들, 우리 인류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는데 이 단백질 총량, 섭취하는 총량의 17%가 어디서 나와? 바다로부터 공급이 된다. 이 얘기잖아. 근데 말을 봐라.
바다에서 어류와 해산물이 차지하는 공간은 17% 정도에 해당한다. 와, 세상에. 물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한 20% 가까이를 다 뭐야? 어류와 해산물이 촘촘히 박혀 있다는 말이야. 무슨 지하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다. 나머지 것들은 위에 있는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한번 어디에 밑줄 친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했어요. 자,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간에 무조건 근거는 어디에 있다? 윗글에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지수. 염소와 나트륨은 염분의 구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바닷물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짠맛. 왜?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염소와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명히 있었죠. 1번은 맞아요. 로제. 바닷물 1kg에 35g의 염분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 아까 뭐라고 했니? 1000g당 얼마? 35g이 있다고 했지요. 1000g은 뭡니까? 1kg 맞죠?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이 생수와 다른 맛이 나는 건 아까 어떤 맛이 난다고 그랬어? 약간 쓴맛과 짠맛이 난다고 했잖아. 여튼 그 안에 황산, 탄산, 칼슘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여러 가지 구성 성분 중에 염소, 나트륨 말고도 황산, 탄산, 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았지요? 여러분들 밑줄하고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제니! 선생님 제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다에 비해 육지가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날씨의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니는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여기 뭐야? 바다에 비해 육지가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어? 아니었잖아. 바다하고 육지가 뒤집혔잖아. 육지에 비해 바다가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겠지? 제니가 오늘은 틀린 말을 했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준이. 바다가 탄소 저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아까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을 바다가 탄소, 이산화탄소를 많이 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하다? 조금 완화시킨다고 그랬어. 조금 높지 않게 누그러뜨린다. 완화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준이가 5번 선택지에서 하는 말도 맞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복잡한 수치가 나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왜? 이해를 하려고 들다 보면은 읽다가 막 막혀. 일단 밑줄 치고 모르는 부분은 괄호 치면서 먼저 글을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도록 합시다. 자, 고승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